냉방을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해 줬어요. 네. 유지하면서 네. 그냥 쾌적하게 있자라고 네, 했는데 올해 저희는 사실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가지고 전기요금이 딱 기본 요금 2,000 얼마? 2,500원? 네, 2,500원? 요 정도 나오고 추가로 하나도 안 네, 나와요? 추가로 하나도 안 진짜요? 나왔어요. 네. 8월달 전기요금이 8월달이에요? 네, 네. 2,562원. 그 기억하고. 네. 집은 이제 그 뒤로 또 그쵸, 계속. 전문가들이 만들어내긴 했지만 네. 그 과정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집은 짓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지금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네, 만들어 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여기 오면서 궁금했던 게 우리 비촌리라는 동네를 어떻게 선택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시내에서 좀 많이 외지기도 했었고 또 저는 순천 살고 있긴 하지만 좀 처음 들어온 동네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길 선택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집을 짓겠다라고 시작한 건 2009년, 2010년쯤부터 집을 짓고자 땅을 많이 알아봤는데 집이라는 곳은 단순히 그냥 필요에 서 그냥 쓰이고 다시 뭐 누군가에게 팔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의 가족의 이후의 세대에 고향을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에 집을 짓는가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이 땅이 딱 나왔을 때 이것만 이 땅만으로도 감지덕지하다. 저희 이 땅이 북향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마을하고 좀 떨어져 있는 부분에 약간의 이렇게 100% 만족하는 땅은 아니었는데 여기만으로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에 이곳에 오게 됐죠. 그럼 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이 북쪽이어서 네네, 네. 건축을 하면서도 또 건축하고 지내면서도 네. 불편한 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네. 첫 번째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마을하고 곁들여 있으면 뭐 전기가 들어오는 기반 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좀 편리하죠. 그리고 비용도 많이 절감하고. 네네. 근데 저희가 상수도가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비용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동향에 좀 창을 크게 낸 네.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약간의 좀 불편함이 있긴 해요. 예를 들면 그 여름에 좀 햇볕을 좀 덜 받아야 되는데 이른 아침부터 해가 네. 이렇게 길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커튼을 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빛 조절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택은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주택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게 이제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새삼 좀 알게 되었어요. 우리 건축주님은 환경에 되게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패시브하우스를 결정을 하신 건지 이 패시브하우스를 선택한 뭐 동기 이런 거 좀 궁금해요. 네. 저희에게는 이제 에너지 부분을 많이 소비하지 않는 건축이 필요했고, 네. 그리고 최대한 빛과 그 빛을 이용해서 여름에는 어떻게 빛을 차단하면서 시원하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겨울은 빛을 이용해서 이 따뜻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것인가, 이게 되게 관건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패시브하우스가 저희한테는 잘 맞았고요. 네. 그러면은 올 여름에 유독 작년에 비해 더 덥다라고 다 느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올 여름 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사실은 올해는 그 냉방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기 어렵죠. 살아가기가 네, 올해는 안 어렵죠. 되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냉방을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해 줬어요. 네. 유지하면서 네. 그냥 쾌적하게 있자라고 네, 했는데 올해 저희는 사실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가지고 전기요금이 딱 기본 요금 2,000 얼마? 2,500원? 네, 2,500원? 요 정도 나오고. 추가로 하나도 안 네, 나와요? 추가로 하나도 안 진짜요? 나왔어요. 네. 8월달 전기요금이 8월달이에요? 네, 네. 2,562원. 그 기억하고. 네. 그랬어요? 그리고 예, 냉방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현재 가스비 같은 경우는 네. 온수 샤워하는 그렇죠. 온수만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스 요금이 청구가 안 되고 있어요. 왜요? 10,000원이라도 청구가 돼야 되는데 너무
금액이 작으니까는 금액이 누적해서 적으니까 나중에 누적해서 한꺼번에 청구하시겠다. 최저가를 원래는 네네. 한 달에 한 번, 나왔죠. 겨울에는 이제 온수 사용에 대한 비용이 나왔는데 네. 여름에는 아예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유지비, 집이란 네. 것이 결국은 네. 살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 누적해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우리 패시브하우스가 이제 그런 부분이 경제성이라고 하는 게 엄청 압도적이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에너지 자립의 그 큰 목적으로 이 주택을 지었는데 그렇죠.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족하죠. 네. 근데 잘 지었다,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주택이라는 곳에 저희는 이제 처음 살잖아요. 네. 처음 살면서 직접 이제 집을 짓는 것에 참여도 하고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아쉬운 부분은 이 아파트라는 곳은 실내에서만 거주하는 삶이 대부분이지만 주택은 실내에 머무는 공간에 비해서 이 집 바깥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또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마당일이라든지 텃밭일이라든지 그리고 텃밭에서 수확한 어떤 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듬는 일이라든지 여러 일들이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패시브하우스 같은 경우는 단열이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일자형 주택을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설계 자체를 일자형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네. 저희가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은 네. 패시브하우스 그러니까 본체는 일자형으로 가더라도 네. 창고나 이런 부분들 이제 부설 부속 어떤 공간들이 또 부수 지을 수 공간들은 있으니까. 네. 약간 이제 바람이라든지 그늘을 만들어주는 공간을 고려해서 공간을 안 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본체와 그 창고도 창고동까지도 그냥 일자형 쭉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됐죠. 근데 이곳에 이제 지형의 부분 그리고 여러 이제 빛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이번에 이제 지으면서 많이 배웠는데 또 바람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더라고요. 바람을 고려해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정말 빛과 바람을 적절하게 막는 것으로 좀 저희가 고려했다면 본체를 북향이지만 거의 남향과 같은 본체를 안 쳤지만 이제 예를 들면 서북 쪽에서 부는 바람을 좀 막는다든지 서쪽으로 지는 긴 해를 좀 막아서 그늘의 공간 그리고 바람에서 안정되어 있는 공간 그래서 바깥 활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바깥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외부 공간도 사계절 다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공간에 아쉬움은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면 차고를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사계절 다 바람이 많이 부나요? 아니면 겨울이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제가 상당히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되겠네요, 제가 또 발전량을 많이 넣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풍력은 소음을 또 유발하니까 마을 분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 마음은 접었고요. 대신 이 바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작은 바람개비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집에 스토리를 좀 만들어 볼까, 뭐 이런 고민 중이에요. 살 때까지는 바람자라는 걸 모르고 사신 거고. 근데 그런 것이 집 짓는 과정에 미처 알아채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다음에 집을 짓는 분들께서는 그 마을의 어르신들도 찾아가 보면서 제가 이곳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평상시 계절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직접 이제 건축주께서 발품 팔아가지고 땅값만 알아보실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 마을의 바람 이런 것들까지도 이곳에 어떤지 그리고 비가 오면 물길이 또 이렇게 지나가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서 내부에도 혹시 영향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제 패시브하우스를 정말 잘 지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정말 바람이 센 거예요. 그런데 일반 주택을 지었으면 그 바람을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저희 신랑이나 저나 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바람이 세단 말이야 라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패시브하우스 짓길 잘했다. 실내에서는 네, 네. 전혀 그런 네, 전혀 느껴지지 기밀하기 때문에 틈새 바람이 이제 일반 집 같으면은 네. 엄청나게 들어오는 집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패시버스는 이제 기밀하게 짓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부터 안전한 거고 벌레로 지금 뭐 보시겠다시피 벌레도 안 들어오죠? 모기가 없어요. 없어요? 네, 신기하게도 밭에 가면 거의 모기한테 헌혈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는 모기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저희는 네. 고양이 2마리죠. 강아지까지 있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애들 문 열어주고 들어오게 들어오면 하는데 잡기도 어려운 구조인데 네, 신기하게 다행이네요. 신기하게 저희 집안에 아들도 네. 아이들도 모기가 없어요. 아파트 살 때는 오히려 모기가 있었는데 그쵸. 예, 여기 그랬었어요. 와서는 아파트 아파트보다도 15층에 살아도 모기가 없다고 물리고 하니까. 원래 했었는데 모기 많거든요. 네. 성모기가 또 독하죠. 독하고. 네. 그건 좀 미스터리한데요. 패시브하우스 지금 2년 가까이 이제 네. 가까이 사는 9회를 지나셨잖아요. 네. 패시브하우스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점수? 네.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점수. 일반 집하고 말하는 건 아니면 뭐 그냥 패시브하우스 100점 만점에. 패시브 하우스는 몇 점 정도의 집이다. 그 집이라는 패시브하우스 건축 자체로는 저희는 점수 여기서 줄 수 있을까? 네. 저는 만족도? 점수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저도 네. 제가 패시브하우스에 대해서 네. 고민하고 하지만 이게 차지하는 집에서의 패시브하우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30% 이상 안 보거든요. 네. 집의 가치라는 게 패시브하우스 말고도 네. 굉장히 많은 가치를 담아야지 좋은 집이 되는 건데 네. 그 패시브하우스 많이 쳐줘도 저는 30%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패시브하우스만으로는 30점. 그리고 나머지 것도 갖춰져야지만이 80점 정도 집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100점은 저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건축주께서는 또 건축주의 시각에서는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볼 수는 근데 있겠죠. 저희는 사실은 패시브하우스의 가장 큰 목적은 에너지 자립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는 저희 만족도는 뭐 90점 이상이고 네. 좀 이상이고 한데 2층의 구조가 이제 네. 집을 지으면서 2층은 이제 지붕 부분을 저희는 좀 저희가 선 이건 패시브하우스하고는 다르죠. 상관없는 얘기지만.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패시브하우스만으로 점수를 준다고 하면은 저희 만족도에서 여기서 마이너스는 없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는 없는데 네. 이제 집이라는 이제 일반 네. 주택을 지어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들은 있죠. 그쵸. 예를 들면 설비라든지 네, 맞아요. 뭐 콘센트 하나 위치만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는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이고 건축주가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다음에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근데 아마 건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 지으면서 네. 트러블이 없었잖아요. 그 짓는 네, 과정에서 설계에서도 그랬지만 네네네. 그냥 설계에서도 전문가 분들이 설계 이제 기본 안에 오케이 했고 저희가 원하는 공간 예를 들면 이렇게 시그니처 공간 제가 원하는 공간 윈드 맞아요. 창이 만들어지고 싶으면 좋겠다. 그리고 욕실에 긴 창을 하나 만들고 싶다. 욕실은 폐쇄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뭔가 숨기려고 하는 공간이지만 저희는 욕실을 오픈시키고 싶다. 네, 맞아요. 그러한 공간,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이렇게 원하는 담아오세요. 공간을 차라리 그치. 집어넣는 형태로 해서 우리의 만족감을 높이는 게 네.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빛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네. 그거는 이제 외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게 해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보완시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집의 만족도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이렇게 점수를 매기기는 좀 애매해요. 근데 세부적인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시공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새로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자신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꼼꼼하게 좀 관여하면서 챙겨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이제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설계 부분에 잘 어떻게 담겼는지, 담기도록,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는 저희 신랑만 잡았지 일하시는 분들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저 신랑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건축주가 가진 생각을 도면에다가 완벽히 담기도 어렵고 그렇죠, 또 어려워요. 그게 시공 현장에서 전달되어서 네네. 구현되는 것까지는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좋은 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운이 따른 것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무조건 되는 거라고도 저는 안 봅니다. 왜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들었어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나 이제 그냥 뭐 좀 비과학적인 얘기지만 우리 건축주가 복을 많이 지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잘 되더라. 혹시 저는 진짜 느끼는데 일 많이 보시잖아요. 솔직히 건축주의 뭐 성품, 품성 이것과 결과물과의 관계성 혹시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느끼죠. 아. 이 일하는 사람들도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100%다 알 수는 없지만은 네.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대화를 하면서도 그분의 이제 성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데 집은 또 그 사람을 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닮아간다라는 그런 그것이 뜻이 네. 보면은 이제 작업을 해보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은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내색은 하진 않지만은 네. 작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집을 지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항상 잊지 말자 이런 부분이 뭐였냐면요. 저희 신랑이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 건축사님 그리고 시공사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이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러 오신 분들은 또 전혀 다른 분들이시긴 한데 현장에 와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근데 이제 뭔가 기초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좀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명확히 말씀은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바로 수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거는 이렇게 해달라 저건 저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이런 거는 좀 피해가자. 그리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고 계실 땐 현장에 안 왔어요. 다 일하고 나가셨을 때 뒷정리해주러 이제 왔었죠. 네. 청소를 조금이라도 해놓으면 다음날 또 다른 후속 작업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우려고 했고요. 다른 부분들을 좀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건축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건축비가 많이 상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이 자금을 마련하셨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금 마련이요? 네. 자금 마련은 좀 비쌀 때 지으셔가지고 네, 저희가 정말 그때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고 네. 자재가 제때 오지도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코로나 이후에 뭐라고 하죠? 물류? 물류가 이제 마비되는 상황도 있었고 했었는데요. 그냥 짓자. 최대한 그런데 이제 설계 단위에서부터 최소의 건축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 이제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용 마련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거주했었고, 네. 그래서 아파트가 좀 팔려야 이 집을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었는데 팔질 못했어요. 전세를 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메꿨죠. 여기 건축하는데 대략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기간 저희 딱 6개월 들었나요? 짓는 5월에 터파기 시작해서 11월에 입주했으니까 11월 중순에 입주했으니까 딱 네.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네. 그렇게 딱 좋은 선정하는- 시기에 지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지을 때 태풍이 오거나 비가 엄청 오래 오거나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거의 건축주의 복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런 게 진짜로 자연 네, 네. 많이 도와줘. 자연이 네.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집을 짓는 과정도 되게 편안했지만 그냥 믿고 사실은 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게 저희 이제 신랑이 이 집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믿다 보니까 저는 되게 편한 과정에 집을 지었고
근데 이제 저희 신랑은 나름대로 이제 많이 고민이 많았겠죠. 힘든 부분도 많았을 테고.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짓고 살면서 저희가 계속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집 누수 없는 게 어디냐.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바닥에서 뭔가 새거나, 위에서 비가 왔을 때 새거나, 정말 이런 문제 없거든요. 근데 집을 지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에 만족해요. 창틀에서조차도 전혀요. 네. 전혀 그런 부분이 이게 없었어요. 이 집이 아까 제가 하이브리드 벽체가 콘크리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의 구조에서 창문을 달 때는 골조에서 약간 바깥으로 돌출을 시켜서 설치를 다 했어요. 이러면 단열에는 굉장히 좋은데 누수에는 또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돼요. 네. 그래서 패시브하우스라고 해서 뭐 단열, 기밀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 누수랄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데 다행히 창에서도 누수가 없었고 그랬다고 하니까 네네. 그것만 해도 정말 어딥니까? 그럼요. 네, 진짜로. 그게 되게 예를 들면 집을 지어놓고 그 내장재도 사실 단가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과 시간도 되게 많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뭔가 누수가 발생이 되면 다 뜯어내야 되는 그렇죠. 문제부터 누수를 찾는 과정도 있고, 근데 저희가 집을 짓고 누수가 없는 것만으로도 어디냐 할 정도로 사실은 집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어서 100% 만족한다? 예를 들면 골조나 이런 것들 다 잘 됐는데 인테리어 부분이 마음에 안 들거나 스위치 위치만으로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로 이 집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를 낮출 필요는 없다고 봐요. 뭔가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온 부분은 외부에서 다른 형태로 뭔가 보완해 나가는 거, 이런 과정에서 집은 서서히 완성되어 간다고 봐요. 집은 이제 그 뒤로도 그쵸, 계속. 전문가들이 만들어내긴 했지만 네. 그 과정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집은 짓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네,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먼저 패시브하우스에서 살고 계신 이제 선배로서 네, 네. 다음번 이제 후배님들을 위해서 장점이든 단점이든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편하게 한번 해주세요. 패시브하우스를 이제 패시브하우스든 어떤 건축이든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뭔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사실은 이 집을 짓기 전에 상당히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서 막 지하에 뭘 만들어야지. 그리고 막 갑자기 전쟁이 나면 어떡해? 하면서 뭔가 막 지하실에 음식도 좀 저장해 놓고 우리가 대피하는 공간을 만들자. 막 이런 뭔가 시그니처 공간. 그리고 2층에는 그러니까 저의 상상력은 그런 거였어요. 2층에는 갑자기 외부에 어떤 누군가 침투를 하면 아무도 모르는 숨을 수 있는 시그니처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자 막 이런 상상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구현해 달라라고 할 때 과감하게 그러니까 설계하시는 설계사님께서 그러니까 건축사님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라고 조언을 하실 때 가감히 전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하를 뚫지 않았죠. 지하를 만들면 공사비 큰일 납니다. 네, 누수가 주문 안 날 발생이 수도 되고 있어요. 공사비가 많이 발생이 되고 1.5배예요. 또 그 관리하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때로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러한 상상은 했지만 집을 이렇게 가져가자 마치 마징가제처럼. 근데 그런 상상력도 물론 재미있게 집 짓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하고 예를 들면 경제적인 부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내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이게 맞아요.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은 건축주가 앞으로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어떤 삶을 녹여내는 공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자기의 상상력을 발현시켜 볼 수는 있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특히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이라는 공간은 그냥 무조건 다 화내야 되는 공간도 아니고
어둡기도 하고 좁은 공간도 있고 맞아요. 또 환한 공간도 있고 또 높은 공간도 있고 이런 공간이 다양한 네,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없는 우리의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면 정말 숨을 곳도 많고 재밌는 공간이 많다. 이렇게 성장시키고 싶어요. 그렇게 집을 완성시켜 가고 싶어요.